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시장에는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이게 바닥이겠지 하는, 우리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참 그동안에 많이 한 두 달 전쯤부터 썼었는데, 아직 여기가 지금 바닥이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파월 의장의 이제 그 발언, 잭슨 홀 미팅 이후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전직하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그런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 바닥이라는 신호가, 그런 시그널이 어디선가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고요. 환율도 지금 정말 끝모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1달러를 내 손에 쥐기 위해서 1300, 오늘 같으면 70원을 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가 있다면 내가 주머니에서 400원을 더 꺼내줘야 1달러짜리 하나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지금 같을 때에 만약에 그러니까 달러로 무슨 돈을 받는 그런 수출을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에게는, 달러로 수입이 생기는 업체들에게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를 내가 줘야 뭔가를 살 수 있는 뭐 원자재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한 그 상황이, 그것도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가 바닥인지를 모르는 그런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의 뭐 긴축이라든가 중국의 봉쇄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계속된 확산, 뭐 천연가스를 뭐 지금 잠갔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악재들인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뭐 새로운 뉴스들이 거듭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 글쎄 투자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할까? 이 정도 빠졌으니까 된 건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잘 가겠지. 내일도 빠졌어요. 모레는 잘 가겠지. 모레도 빠졌어요. 글피에 잘 가겠지. 글피에도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계속 다 두드려 맞으면 이제 이 시장에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대로 돈이 많으면, 뭐 자금이 굉장히 많으면 이런 장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선뜻 매수가 좀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장인데, 하지만 반대로 또 보면은 얼마나 더 빠지겠어 하는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오늘도 코스피에 그런 자금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조금 빠졌죠. 근데 일단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코스피가 2400이 안 무너지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일단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금융 투자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금융 투자의 투자 그 방향이나 투자의 어떤 그 매수 매도를 전환하는 태세가 진짜 빨라요. 이게 보통의 냄새를 맡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시장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이 아닌가 하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연기금도
약간 투신도 약간 뭐 다 샀지만 오늘은 코스피가 금투가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2400선을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 바닥도 더 막 진짜 엄청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계속 그냥 비중을 줄이는 그런 분들이 그나마 뭐 제일 좋은 그런 투자 습관인 어떤 그 자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진짜 운 좋았던 분이라면 빠지기 시작할 때 확 다 던지고 지금 갖고 있으면 현금 들고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계속 그냥 빠지면 버리고 빠지면 버리고 빠지면 버리고 빠지면 버리고 오늘은 좀 달랐죠. 오늘은 많이 판 종목도 있고 또 약간 담은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강주들 오늘 아침에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 이제 흐름이 괜찮고 이 3분봉 그러니까 분봉을 나만의 그 내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뭐 아침 시간대 여유 어느 정도나 여유 있는지를 보고 뭐 좀 증시 들여다볼 만한 여유가 있다 하면 1분봉 보시면 더 좋을 거고요. 오전에 시간이 없다 싶으면 5분봉, 10분봉, 뭐 15분봉, 30분봉 그냥 늘려서 보시면 돼요. 저는 오전에 장 초반에 한 3분봉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장 초반에 철강주들 흐름이 괜찮아서 오늘 약간 그냥 뭐 큰 수익을 바라고 매수했다기보다는 약간의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좀 장중에 흐름이 괜찮게 나왔고요.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던졌는데 2차 전지들 중에서 오늘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 이제 중소형주 두 종목 중에 하나가 갑자기 크게 튀는 바람에 그냥 팔고 나왔어요. 시장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팔고 나왔고 지금 오늘 최종 주가 얼마인지도 확인도 안 했네요. 지금 못했고 다른 한 종목은 장 초반에 비중을 좀 줄였다가 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이 정도면 바닥이겠네 싶을 때 조금 사보고 조금 올라가길래 좀 더 사보고 또 올라가길래 좀 더 사보다가 결국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도 비중을 늘리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은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그날 순환매 돌고 있는 업종 이런 거라고 보면 일단은 2차 전지도 옥석을 가려서 뭐 일단 실적 전망도 괜찮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또 뭐 그런 종목들의 하루 그 바닥을 막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홀딩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동차도 좋죠. 오늘도 뭐 현대차 관련된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가되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여왔던 게 맞는 것 같고요. 현금이 많으면 여유가 있어요. 좀 빠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물 타서 나올 수 있고요. 또 좋은 종목들은 비중 확 늘려가지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고요.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현금이 많이 있으면 정말 자신만만해지고 그 다음에 주가 그러니까 시장이 막 빠질 때도 비중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반등할 때 사면 돼요. 지금 얼마든지 너무 우리 투자자들이 완전히 바닥에서 사서 완전히 고점에서 팔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바닥에서 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그냥 팔 때 수익을 실현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팔고요. 살 때는 조금 들여다보면서 찔끔찔끔 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비중을 확 늘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좀 하면 뭐 저는 얼마든지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도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였죠. 그래서 그 계좌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익 냈던 종목들을 수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계좌에는 계속 수익을 실현한 이제 플러스가 찍히는 그런
거를 계속 보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행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할 거 다 하고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오늘도 이제 좀 매수를 했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어, 일단 조금 쉬자 하는 생각인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시장이 이제 그 주식을 팔아야 명절을 지나잖아요. 연휴니까 9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의 시간을 주식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좀 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월화의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그래야 명절, 원래 항상 명절 앞두고 이런 일이 반복돼 왔으니까. 그리고 8일 날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내마녀의 날인데, 8일이 되면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 방향 반전할 가능성이 전 되게 크다고 봐요. 이제 혼란스러운 구간 중에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은 뭐가 어떻게 나와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와도 이제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조금 좋게 나오면 아, 바닥이 지나갔구나. 미리 겁내서 빼는 거지, 그 이벤트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절대 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늦으면 13일, 이르면 8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일이니까 6일, 7일, 8일까지의 한 이틀 또는 3일 정도의 그 시간이 뒤로 갈수록, 이제 8일에 가까울수록 비중을 좀 늘려가야 맞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던졌어야 되고 비중을 줄였어야 되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줄여왔었는데, 오늘 약간 이제 조금 돌려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일, 7일, 8일까지 이번 주 남아있는 이 3거래일 동안에는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지금 진짜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에 지천에 널려 있거든요. 이 그 살만한 종목들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8일, 13일 지나는 동안에는 물론 시장이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때는 과감하게 내가 이번에 매수하면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5% 정도에서는 칼같이 잘라낼 거야. 하면서 뭐 만약에 뭐 1,000만 원어치를 사면 나는 50만 원 손실까지는 뭐 가져갈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죠. 왜? 한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바닥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좀 불안하지만, 내일 불안하면 내일 사지 마세요. 모레 사면 되니까. 너무 그 조바심 낼 필요 전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볼게요. 코스피는 252종목이 올랐고 606 종목이 빠졌습니다. 0.24%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16%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 뭐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코스피 100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257종목이 올랐고 1187종목이 빠졌습니다. 1.84% 오늘 코스닥이 무너졌고요. 코스닥 150이 2.12%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금투가 샀습니다. 그래서 금투가 오늘 막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240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이 양쪽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환율이 오늘 1371원 40전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환율이 많이 걱정이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0.3%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지만,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 공급 중단 장기화 시사로 인한 유로화 약세 등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이 1370원을 돌파해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인 후 환율 상승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너지 위기 우려 및 원화 약세에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제목이 달렸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에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가 중국의 청두, 코로나 재봉쇄 우려 및 달러 인덱스 상승 영향으로 낙폭을 확대했다.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기반으로 기타 제조 그리고 제약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재해복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2%대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엔 더 많이 올랐다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 제일 좋았고요. 또 현대차가 또 1.78% 좋았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뭐 네이버, 기아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자동차, 2차 전지, 오늘 순환매 돌아온 철강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이 종목들 가는 종목들 좋은 종목이지만 또 하락한 종목들 보면은 카카오 0.28 7만 원. 이제 카카오도 좀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딱 7만 원에 멈춰 있는 그 모습이 이거는 이제 육자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좀 살만하다. 이거는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카오가 100원이 시간에가 빠져서 지금 69,900원인데 육자로 내려가면은 그냥 뭐 약간만이라도 좀 사보고 싶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코스닥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HLB가 4%대,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2차전지 3총사가 다 3%대 무너졌고요. 마이너스 3%대. 그 다음에 오른 종목은 펄어비스가 1.8%대 오른 거 말고는 뭐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총 15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세아베 스틸 지주 오늘도 8%대, 풍산과 조일 알미늄이 7%대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64% 오르면서 지수 이 철강 금속 업종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이 덴티움이 마이너스 4%대, 우진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버키스튜디오 4%대, 한국정보통신이 3%대 올랐고요. 신성장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신성장 업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이저셀 14%대, NK맥스 12%대, 레고캠바이오, ICH 11%대, 신테카바이오 또 거의 11%, 밑에 뭐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도 지금 7.53%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퀀타메트릭스 최근에 진짜 달구었던 그 종목도 6.87,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뭐 그냥 코스닥은 막 갖다 던지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의학 보면은 일성신약이 상한가를 갔지만 뭐 나머지 잘 간 종목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요. 하락한 종목은 파미셀, SK바이오사이언스, 영진약품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사마제약이 3%대, TNR바이오팹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네이처셀이 마이너스 18%대, NK맥스 마이너스 12%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1459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것 같죠? 코스피 네이버,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다원시스와 덕산 네오룩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네이버,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삼성 SDI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에코프로비엠, HLB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양홀딩스, PI 첨단소재, 녹십자, SK바이오팜, 네이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코엘패션, 셀트리온 헬스케어, ITM 반도체, 휴젤, 원익 IPS 순이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래 대금의 40% 이상이 공매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공매도가 이제 극성을 떠는 그런 구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1370원 넘어서서 지금 정부가 뭐 환율 진정 정책을 뭐 내놓겠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지금은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달러 강세 속에 현대차가 지금 좋은 흐름이 오늘 나왔는데, 사실은 뭐 몇몇 종목이 외국인들이 진짜 폭풍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을, 와, 이런 환율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 이렇게 많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야, 이거 좀 오늘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론도 길어지고 이왕 늦어진 김에 잠깐 지금 그냥 불러드릴게요. 오늘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현대차, 그 다음이 한화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KB금융, 셀트리온, NC소프트, 네이버, SK하이닉스, SKC. 지금 10종목 불러드렸고요. 뭐 우리금융지주, 현대제철 이런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제가 불러만 드렸는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제일 많이 샀고요. LNF, 박셀바이오, YG엔터테인먼트, 대주전자재료, ST큐브, 동진세미캠, 컴투스,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나노신소재, BH, 카카오게임즈, GSE. 자,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컴투스, 펄어비스, 자, 카카오게임즈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오늘 샀다. 2차 전지와 게임 샀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이 미국 연준에서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축소 이 경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그 예상 가능한 거긴 한데요. 막상 이제 보유한 자산을 축소해서 곳간을 채운다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채운다는 것,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채운다는 것,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전체를 이렇게 덜면,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은 주식 시장은 좀 안 좋은 그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기사에서 영국의 자산운용사 러퍼라는 곳에서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는 그런 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고 뭐 주식 이런 거를 매각하는 그런 압박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오늘 나왔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3위 경제도시인 선전과 6위권의 경제도시인 청두가 잇따라 전면 봉쇄를 단행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피해가 더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이 한국 경제 타격 우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이 봉쇄, 코로나 셧다운도 한국의 악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환율,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미국의 뭐 양적 축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이 아까 불러드린 그 종목들에 포함이 돼 있죠. 외국인이 이제 10,000주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500원까지 빠져서 역시 마찬가지 18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건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뭐 굳이 뭐 크게 37주 매도 우위니까 크게 의미 있진 않고요. 기관이 샀는데 금투가 샀어요. 이제 7만 원이 무너졌어, 이거 너무 싸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제약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뭐 많진 않지만 외국인 기관이 사서 이제 제약도, 셀트리온 제약도 어느 정도 한 7만 3천 원, 7만 2천 원 그 부근에서 저점을 잡을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개인이 샀지만 뭐 매수세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고 외국인이 약간 일부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오늘 매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던졌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어떤 전환을 예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도 외국인이 매수, 기관도 매수. 이제 26,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 0.28% 500원이 빠진 18만원. 야, 18만원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0.54% 400원이 빠진 73,3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14% 100원이 빠진 69,100원. 위메이드 0.18% 100원이 오른 56,900원. 에코프로비엠 0.29% 300원이 빠진 102,600원. 강원랜드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은 60일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17만 3천원 정도의 121선이 아래쪽에 있어서 뭐 121선까지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나올 대로 다 나온 그런 지금 지점에서 이제는 17만 원대로 내려가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 근처 17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자리고요. 헬스케어는 60일선이 똑같이 하락을 했지만 지난주 있었던 저점 부근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21선 자리 66,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자, 제약 아래쪽에 이동평균선이 없어서 3개월 매물대를 그어보면 72,000원 정도의 아래쪽 매물대 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72,000원 부근,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121선 부근까지 빠지면 제약은 7만원인데 그 자리는 한 72,0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한 72,0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아래쪽에 이동평균선 없어서 제가 매물대를 그어보면 5만 5천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아래쪽에 역시 매물대 그어보면 10만 1,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 매물대 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아래쪽에 60일선, 오늘도 아래꼬리 끝이 60일선에 닿았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60일선이 바닥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보면은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바닥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그 바닥이 계속 뚫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이 뚫렸네, 그리고 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 바닥이 뚫리면 그 아래쪽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금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직 이제 현재까지는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돌아설 때 매수할 수만 있다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되는 거죠. 그 현금이,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예민하게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2,403까지 왔는데 그 어디가 바닥일까? 이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를 그어보면은 2,380포인트대 후반, 2,390 정도거든요. 2,300 한 88 그 정도인데 오늘 아래꼬리 끝 바닥이 2,400을 하향 이탈했었어요.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바닥이 어디였나 한번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2392까지 빠졌습니다. 2392.63, 그리고 반등을 해서 2400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 2400 아래에서는 기관의 이 매수가 자동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2400을 깨고 내려갈 경우 매수 타이밍 아닌가 싶고, 뭐 기껏해야 빠져봤자 여기서부터는 제한적일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코스닥도 흐름은 비슷한데 아래쪽에 761이니까 760포인트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뭐 지금보다 좀 761포인트까지 빠지려면 오늘 저가가 768.82, 어, 770 깨지 않으려고 오늘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저점에 들어온 것 같고요. 760포인트 부근까지 밀리면 이거는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인데 미국에서 버텨줘야 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우존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코스피만 빠지고 미국은 잘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 다우존스도 지금 보시면은 8월 16일 날 34,281포인트에서 지금 31,318, 그러니까 거의 3,000포인트가 빠졌죠. 한 1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 0.45% 빠진 자리, 그죠? 31,170 뭐 6포인트 요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를 하향 이탈할 경우 그 아래쪽에 374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야, 거기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노동절, 그 레이버 데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절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미국의 이제 상황을 이제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하는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어, 선물지수 흐름을 놓고 이제 한국 시장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개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일단 어, 불확실한 그런 구조로 한국 시장이 하루 더 이제 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서라도 다우존스가 어느 정도 바닥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여기서 빠지면 이제 거의 한 2% 가까이 1.8%더 밀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나스닥도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바닥까지 온 게 아니냐. 이제 이 매물대 하단 지지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간이에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다 바닥을 잡는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여기서 빠지면 한 2% 정도 이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다우존스가 이제 52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2포인트 뭐 이 정도인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9.5,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쯤 전 상황인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85포인트 플러스, S&P 500이 플러스 7.75, 그 다음에 나스닥이 플러스 32.5.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일단은 상승을 해서 지금 뭐 다우존스 86, 조금씩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 이제 좀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는 미국 어, 이제 시장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내일 이제 좀 어떤 지표를 미국 시장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장을 이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오늘의 불안 심리가 좀 이어질 수는 있지만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일단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지금 어쩌면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날 있었던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이 그 매물대 하단 지지 나온 상황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이 바닥을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지를 하루 더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이제 내일 우리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이제 상승 전환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으로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국 시장도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뭐 딱 2400포인트 지지, 코스닥도 뭐 이렇게 지지,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악재 투성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점에서 이제 좀 매수를 조금씩 나눠서 이제 시작할 만한 구간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기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내일 밤 미국 시장, 9월 한국 시장은 9월 6일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9월 7일 지나고 8일까지의 그 이틀 시간 동안에 이제 내만여의 날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이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면 내만여의 날 이제 수급이 좀 혼란이 있더라도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그 다음 이제 너무 그 선제적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키려는 그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거를 만약에 노린다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 이번 주 후반부로 갈 때 조금씩 비중을 조금은 이제 늘릴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제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보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냥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이제 홀딩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될 건데 종목별로 좀 다르겠죠. 종목별로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급락이 나온다 싶으면은 특정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또는 뭐 특정 이평선 매물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면서 갖게 된 현금으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거의 마지막 그 하락세의 거의 끝까지 이제 앞으로 하락이 나오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선물이 돌고 있고 한국 시장이 특정 지점에서 저점 신호가 나오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급도 일단 금융 투자가 돌아서는 이 지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